여긴 시베리아예요. 여긴 너무 추워서 차가운 돌풍이 여러분의 얼굴을 따끔거리게 만들어요. 저 하얀 눈들이 여러분의 눈을 부시게 하죠. 영구 동토증 때문에 이곳은 남극과 비슷해요. 최근에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지역의 강 중 하나를 연구했어요. 시추장치의 도움으로 얼어붙은 흙 샘플을 몇 개 추출할 수 있었죠. 과학자들은 얼음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발견되어 깜짝 놀랐어요. 후에 연구실에서 그들은 이 생명체가 델로이드 로티퍼라고 알려진 미세한 다세포 유기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. 이 생물들은 작은 지렁이 같아 보였어요. 과학자들은 이 벌레들이 얼어붙은 환경에서 1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. 하지만 얼음 속에서 발견된 로티퍼의 나이는 약 24,000살이었어요. 그리고 해동 후 마치 수천 년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잠을 잔 것처럼 번식을 하기 시작했죠. 추가 분석을 통해 이 유기체들이 수십만 년 동안 얼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. 로티퍼들은 사람들이 아직 바퀴를 발명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을지도 몰라요. 그리고 이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초능력은 아니에요. 델로이드 로티퍼는 지구상에서 가장 방사능에 강한 동물 중 하나예요. 이들은 산소와 물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어요. 또 산도가 높은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고 음식과 물 없이도 오래 살 수 있어요.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사는 걸로 알려진 생물은 이 녀석들뿐만 아니에요. 특정 종류의 이끼와 몇몇 미생물들도 거의 불멸이에요. 회충이라고 불리는 선충은 세상에서 가장 적응력이 좋은 벌레예요.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에펠탑을 상상해보세요. 그리고 이제 그걸 10배 더 크게 하고 지하에 가둬봅시다. 지표면 아래 수천 미터 바로 이 깊이에서 과학자들이 이 생물을 발견했어요. 이곳에는 햇빛도 없고 공기도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지구의 표면보다 지구의 핵에 훨씬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곳의 온도는 가장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보다 더 높아요. 수백만 톤의 토양이 위에서 엄청난 압력을 만들죠.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곳에서 생명체가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죠. 회충은 공기, 음식이 없어지거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독특한 정체 상태 또는 깊은 동면 상태에 빠집니다. 이 상태에서 벌레들의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몸의 거의 모든 과정이 멈춰요. 이 생물들은 매우 오랫동안 잠을 잘 수 있고 환경이 더 살기 좋아졌을 때에만 깨어나요. 그나저나 이 생물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깊은 지하로 갈 필요는 없어요. 선충은 전 세계에서 발견돼요. 뜨거운 온천, 사막, 높은 산속, 남극 대륙의 혹독한 얼음 사이 동물과 인간들 속에서도 살 수 있어요. 우리의 다음 불멸의 생명체는 물곰이라고도 알려진 완보동물이에요. 이것들은 절지동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작은 8개의 다리를 가진 무척추동물이에요. 이걸 맨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. 하지만 기존의 현미경으로 완보동물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. 이들은 아주 작은 곰같이 생겼어요. 항상 몸 주위에 얇은 물층을 필요로 해서 물곰이라고 불리죠. 탈수를 막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. 완보류는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모래 언덕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경에서 발견돼요. 독특한 유기체 구조 덕분에 이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요. 네, 말랑해 보이지만 몸은 단단한 각피로 덮여 있어요. 이 껍질은 메뚜기, 사마귀 그리고 다른 많은 곤충들의 외골격을 닮았어요. 물곰은 자랄 때 각피의 오래된 층을 탈피해요. 8개 다리에는 각각 4개에서 6개의 발톱이 있어서 어떤 표면에도 달라붙을 수 있죠. 곰은 남극의 얼음 온도보다 3배나 더 추운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. 열기도 그들에겐 문제가 안 돼요. 물을 끓게 하는 온도에서도 살아남은 게 증명되었어요. 또 물곰은 방사선과 높은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죠. 바다 깊은 곳에서 압력은 가장 강한 금속 합금도 파괴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생물들은 6배 이상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어요. 하지만 가장 멋진 건 우주의 진공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.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어요. 이건 태양 복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예요. 물곰은 이런 보호가 필요 없어요. 지구 근처 궤도에 진입해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죠. 모두 전리 방사선으로부터 DNA를 보호해주는 단백질 덕분이에요. 다른 불멸의 유기체처럼 물곰도 극저온의 휴면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. 완보동물은 머리와 다리를 몸 안으로 끌어당기고 잠이 들어요. 주변 조건이 동결, 건조 또는 산소 부족을 암시하면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 통 모양을 유지할 거예요. 자, 여기까지가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유기체들과 미생물들이었어요. 하지만 좀 더 큰 건 어때요? 철갑 딱정벌레를 소개할게요.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에 살아요. 이 곤충들은 높은 온도나 산소 없이
방사능이 증가된 상태에서는 살 수 없어요. 하지만 껍질이 너무 튼튼해서 드릴이나 망치로만 뚫을 수 있어요. 이들의 튼튼한 외골격은 특별한 물질인 키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. 이건 개나 새우의 갑옷에서도 발견돼요. 그럼에도 여전히 철갑 딱정벌레의 키틴은 매우 튼튼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차의 충격을 견딜 수 있게 해줘요. 위험이 닥쳤을 때 껍질의 특별한 공간에 수염과 튼튼한 다리를 숨길 수 있어요. 다른 동물은 갑옷을 뚫고 물어 뜯을 수 없어요. 딱정벌레를 뱉어내고 다른 곳으로 점심거리를 찾아가 버리죠. 위험이 사라지자마자 벌레는 다시 다리를 뻗고 제 할 일을 해요. 또 갑옷은 딱정벌레가 탈수되지 않게 해주는데 이건 멕시코와 미국 남서부의 더운 지역에서 매우 유용해요. 외골격 내부에 수분을 저장할 수 있어요. 다른 말로 하면 이 벌레들은 물을 찾을 때마다 수분을 흡수해서 액체를 몸 안으로 운반할 수 있어요. 다음 생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요.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거의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죠. 우린 루마니아 남동부 흑해 근처로 갑니다. 여기 황량한 넓은 평원에 구덩이를 볼 수 있어요. 이건 지하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광산이에요. 지구 표면의 공기는 보통 약 20%의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요. 하지만 광산에선 10%밖에 안 돼요. 동그란 공기에는 높은 함량의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가 있어요. 사람들은 산소 탱크 없이는 그곳에서 숨쉴 수 없죠. 거기에 있는 물과 공기는 오염됐다고 볼 수 있죠. 여기서는 어떤 동물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. 그럼에도 이 동굴에는 48종의 생물이 발견됐어요. 그중 33가지는 새로 발견된 종이에요. 그리고 이것들은 현미경 없이는 볼 수 없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뭔가 더 큰 게 살고 있어요. 이상한 흰 달팽이들이 광산의 벽을 기어다녀요. 물에는 투명한 새우와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거머리가 헤엄치고 있죠. 거대한 수염을 기른 흰 진해와 으스스한 흰 거미가 땅 위를 달려요.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약 500만 년 동안 여기서 자라고 있었어요. 여러분은 물전갈과 이 동물의 다른 미확인 종을 볼 수도 있어요. 뜨거운 모래나 열대 숲에 사는 진적을 닮진 않았어요. 여기 사는 생물은 하나도 평범해 보이지 않아요. 모든 동물들은 하얗거나 투명해요. 눈은 없지만 이 어두운 공간에서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긴 발과 더듬이가 장착되어 있죠. 동굴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공기에 든 산소가 적어져요. 하지만 살고 있는 유기체의 수는 증가해요. 공기는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어요. 이 동굴의 모든 주민들은 태양빛을 본 적이 없고 어두운 밖을 나가본 적도 없어요. 식물이 산소를 생산해내지 않는 이런 조건에서 살아남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. 이것들의 생존 여부에 대한 답은 작은 호수 속에 숨겨져 있어요. 물 표면은 이상한 거품으로 덮여 있어요. 자세히 보면 이 하얀 물질이 살아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. 찢어지기 쉬운 부드러운 젖은 종이 같죠. 이건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불리는 박테리아인 수십억 개의 살아있는 유기체예요. 밖에보다 동굴 안에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있어요. 그리고 식물처럼 이 박테리아는 그걸 흡수해요. 하지만 광합성의 도움으로 이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하지 않아요. 화학 합성을 위해 물을 이용하죠. 이 박테리아가 분비하는 것은 다른 박테리아를 위한 먹이예요. 그리고 이 다른 박테리아들은 더 큰 생물들의 먹이가 되죠. 지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먹이 사슬이 이곳에만 존재해요.